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할 건데요. 코사인 법칙이면 A제곱, A제곱은 B사인 A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알파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 알파예요. 그리고 요만큼이 베타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각은 뭐가 되는 거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지금 나는 요걸 증명할 겁니다. 요걸 증명해서 나머지 세 개를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요 좌표는요. 요 좌표는 알파로 좌표를 만들어야 돼요. 코사인 알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이 좌표는 베타로 만들어야 되니까 불러주세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리고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 1이고 지금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AB의 제곱으로 가자. AB의 제곱은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코사인 이거 중요하군요. 미안합니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중요합니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B의 제곱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한 다음에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지막 정리는 얘는 이쪽으로 넘기고 얘는 이쪽으로 넘겨서 뭐 2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서 요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알파는 여기에 있는 사인 제곱 알파와 1이 돼서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 이것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1과 얘 1은 2와 함께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쪽으로 넘기고 얘는 이쪽으로 넘겨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돼서 코코 사사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사사예요. 만약에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사사 될 텐데요. 일단 여기에서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로를 대입하면 얘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그리고 얘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에서 이 마이너스는 그냥 사라지고요.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 하면 이 마이너스 베타 그냥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숙제 다 숙제하고 아예 내고 가. 그러면 내가 내일 선생님한테 채점을 맡겨놓을게. 응? 그럼 진도에 있다와 그래서 얘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코 따라야 돼. 코코 마 싸싸. 그러니까 이거 암기 못 하시는 분은 그 설사투로 암기시키겠습니다. 꼭꼭 눌러서 싸싸. 꼭꼭 눌러서 싸싸. 그러니까 이 누를 때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똥이 묻잖아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주걱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다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바쁘면 돼요. 자, 자, 다음.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사인으로 바뀌고 싶지. 네, 사인으로 바뀌고 싶으면 베타에다가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 잠깐만. 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그냥 하지. 아무거나 해도 돼. 코사인하고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를 놓고 나서 베타 2분의 파이 위치를 이렇게 바꿔. 그러면 얘는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코사인 알파는 그대로 있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여기다 써야죠. 사인 알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는 얘가 코사인 베타로 바뀌고 2, 4분면이니까 플러스죠. 이 부호 바뀌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를 전부 다 처리하면 얘는 앞으로 가시고요. 사인 코사인 얘가 뒤로 가면 코사 싸고 또 싸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서 마이너스 베타 넣는 거 시간 안 쓸게요.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로가 되고요. 예,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그냥 코사인 베타 싸고 마이너스 코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증명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대입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다시 자 연습장에다가 이거 한 번씩만 써보세요. 공식 한 번씩만 써보세요. 연습장에다가. 제 암기법 보면 알파 베타에 대한 지시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순서만 얘기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알파와 베타의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식을 그런 식으로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여러분들도 이런 순서대로 암기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여기 코사인에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라는 반전이 있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역시 알파 베타 순서 바뀌지 않습니다. 얘는 얘만 플러스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식 만약에 사인 2알파 이걸 보고 배각이라고 합니다. 몇 배각? 2배각. 옛날에는 3배각 공식도 있었는데 그건 안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2배각 공식. 그러면 얘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그럼 봐라. 현민아,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를 가장 간단하게 쓰면 얼마큼 줄여서 쓸 수 있을까?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래서 사인 2알파가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번 실험해 볼까요? 사인 60도가 30도의 2배죠? 맞을까요? 정말 맞을까요? 사인 60도가 얼마죠?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맞네요. 그쵸? 그러면 봐봐. 여기서도 코사인 2알파가 나올 수 있을까? 최대한 압축해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2알파. 요 라인에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있을 거고요. 앞에 뭐라고 쓰면 돼요? 코사인 제곱 알파. 뒤에 사인 제곱 알파. 얘는 여기서 끝나요. 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로 고친다면 얘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로도 바뀔 수 있고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이거. 이게 잘 암기가 안 돼요. 나도 이게 고등학교 너네 3학년 때 이게 암기가 안 돼서 책상에다 붙여놓고 암기했다고. 아니, 책상에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독서실에서 잤거든. 독서실에 자면 책상 밑에서 자요. 그래서 그 책상 밑에 보면 발걸이 있지. 거기 위에다 붙여놓고 잘 때마다 보면서 암기했어. 이게 잘 암기가 안 돼. 이거는 뭐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코사인 제곱 알파가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도 변화할 수 있고 이렇게도 변화할 수 있어. 이때 특강에 보면 지금 이건 학습 내용이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둘 다 코사인 2알파에서 나온 거지. 그치? 그러면 얘랑 위치 바꾸고 사인 제곱 알파 나누기 2를 해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라는 자와 얘 제곱이죠. 제곱이 아닌 걸로 만들 수 있죠. 나중에 적분할 때 이건 적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적분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해 적분하는 기술을 알면 돌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는 걸 권유합니다. 구교과정 내용이고 배우지 않는 내용인데 암기해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나누기 2가 되는데 사인하고 코사인 보세요. 여기에서도 사인에는 사인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코사인 앞에 마이너스가 붙지 않습니다.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사인보다 코사인이 더 좋아요. 처음에는 사인이 더 좋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코사인에 마이너스가 붙지 않고 플러스가 돼요. 뒤로 갈수록. 뒤로 간 거잖아 이거. 한참 뒤로 간 거지? 처음에는 코사인에 마이너스 붙었어요. 그쵸? 근데 뒤로 갈수록 코사인에 마이너스. 여기서 결정적인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원래 코사인 2알파에서 나온 거예요.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코사인에 마이너스가 붙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완전히 사라져요. 이런 흐름도 이거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내 설명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지금 1차시라고 하면 2차시, 3차시 정도에서는 이게 암기가 돼 있을 거고요. 아는 내용이니까 딴 거 하지 뭐 계속 이런 사람들은 따로 집에서 열심히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탄젠트 덧셈 정리는 편의상
공식 증명하지 않고 그냥 암기 시작하겠습니다. 7글자예요. 7글자. 문학에서 그 한시 중에 7글자로 돼 있는 한시 있지. 이게 어떤 장르냐? 칠원절구야? 얘가 좀 아는 게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은가 봐요. 근데 그거 몰라. 시성이 있고 시선이 있어. 200이 시성이고 두보가 시선이야. 그걸 모르냐 어떻게? 엄마, 위대한 신 형님 나라 중국의 역사 아니야. 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고구려는 우리 역사가 고대에는 중국의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돼 있어. 그리고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했던 거는 내부의 반역자들 때문이야. 고구려가 망했던 것도 내부에서 그 문을 열어서 망했고요. 그 다 잃어버린 것도 신라가 당나라 끌어들여가지고 통일해가지고 그 땅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성계 자신 있는데 왜 그때 원나라 망할 때쯤에 위화도에서 왜 회군하냐고. 그때 영토를 넓혔어야지. 그치? 그래서 나 이성계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만주와 그다음에 연해주 그다음에 그 백제가요. 동백제와 서백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가 백제 땅이 있어요. 요만큼. 얘를 서백제, 얘를 동백제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요동이냐? 요동 땅은 일찌감치부터 고구려의 차지였고. 근데 다 뺏겼잖아. 2080 쓰지 마세요. 2080 쓰지 마세요. 발암물질 발견됐습니다. 발암물질. 발암물질 발견된 이유를 보니까 그 원료 중에 중국에 수입해본 거기에 발암물질이 있었대. 그러니까 2080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는 애플 쓰는 애들도 이제 이상해. 왜냐면 예전에 애플이 더 좋았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애플보다 삼성이 훨씬 좋잖아. 근데 나는 모닝글로리는 추천하지 않아요. 모닝글로리 이 새끼들 비싸게만 쳐받고 별로 기술이 예전에는 기술 괜찮게 나왔거든? 근데 요즘은 일본 제품에 밀리더라고. 그래서 나 일본 제품 쓰는 거 그냥 막지 않습니다. 기술이 중요하죠. 그 제품 좋은 걸로 만들. 근데 좋은 거면 기왕 좋은 거면 우리나라 거 쓰는 게 나아. 봐봐. 자, 1마 탄탄. 4글자지. 마지막 탄인데요. 지금 여기 봐봐. 이 마이너스가 이거야.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면 플러스가 하나 있어야 돼. 응? 따라하세요. 일마탄탄 탄풀탄. 이게 부호만 살짝 바뀌거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해도 돼. 근데 아이러니하게 두 번째 공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첫 번째 공식에 처음에는 방점을 찍어주세요.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따라해보세요. 1마탄탄. 근데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돼요. 근데 만약에요, 이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탄젠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 이 마이너스 베타는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가 됩니다. 그래서 1풀 탄탄 탄마탄도 있는데요.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첫 번째 공식은 마이너스
정도. 일마탄탄 탄풀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이 더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탄젠트가 직선의 기울기였지. 그치?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T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T1은 이따가 할게. 그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 직선의 기울기를 T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가의 크기. 자, 그러면 얘가 X축이라고 하고 X축이 딴 데 있어도 이렇게 각은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요거를 T1, 요걸 T2라고 할게요. 요거를 알파, 요거를 베타라고 하면 예각의 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얘는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고 얘는 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이 부호가 나중에 헷갈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연을 쓸 때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죠. 부호는 따라하세요. 계속 바뀐다. 만약에 A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공식 일마탄탄 탄풀탄입니다. 플러스일 때 일마탄탄 탄풀탄 계속 바뀌죠? 자, 이걸 하게 되는데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T1 T2 T1 마이너스 T2 이렇게 되니까 두근의 곱, 두근의 합 가지고 변형 공식 진짜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가의 크기 구할 수 있다. 그때는 뺄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끝났고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백악 공식 쪽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가요? 좀 이따 문제 풀고 나서 합시다. 문제 좀 풀고 나서 내가 다시 복습하자니까 몇 명의 학생들이 매우 지루하게 하품을 좀 했어요. 우리 특히 이름을 말할 수 없죠. 최모 씨의 딸 모현정 양이 얘네 여고의 마인드가 그래. 얘네는 절대 그렇지 않지, 그치? 공주고 학생들 매우 훌륭합니다. 이렇게 막 무단결석하고요. 그런 학생들이 있지만 무단결석해서 선생님이랑 토요일 날 보강하기로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 잊어버리고 안 나왔다. 이거 고의적으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착하니까 뭐 수업 참빈이 얘기하는 거야. 너 갈구려고 하는 거야. 한 시간 내내 갈굴 거야. 자, 보자. 사인 알파가 사인 베타가 이래. 그러면 봐봐. 1, 4분면의 각이지. 야, 얘들아. 13하고 만나면 나머지 한 변은 뭐냐? 그 다음에 얘네가 만나면 나머지 한 변은? 그러면 그냥 질러. 이거 계산해서 질르면 바보야. 이게 안 되면 계산해야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코사인 베타 뭐야, 그러면? 이렇게 가라고. 알았지? 여기 시간 아껴야 돼. 목이 규진이? 이거 못하지? 선민아, 규진이 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너도 못하지, 새끼야? 들었어, 못 들었어? 자,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니까 자, 저거까지 사인 알파 얼마죠? 13분의 5 코사인 베타 5분의 4 코사인 알파 13분의 12 사인 베타 5분의 3 그럼 65분의 20에다가 36도 하면 65분의 몇 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거 니들이 해봐, 두 개.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보통 이제 제가 좀 일찍 오는데 어제는 이제 다 끝내고 와서 오늘 느긋하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일찍 가가지고 아, 저희는 아니 괜찮습니다. 쉬는 응. 날인가 동준이가 이제 이번 세상을 못 들었나 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네, 이제 동준이랑 지난주부터 제가 상의하고 있었던 내용이 네. 숙제가 안 돼요. 숙제를 안 해요. 어, 저한테는 했다고 음, 해가지고 넘어간 줄 음. 알았는데 근데 종준이 얘기로는 네, 다 아는 내용이어서 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이제 테스트 결과를 보면요. 네, 물론 숙제를 안 해와서, 안 해온 상태에서 테스트를 본 건데, 네, 어,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저희 테스트지가 좀 어렵습니다. 네, 20명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5문제, 6문제, 좀 잘 보면 4문제 틀리고, 대체적으로 5문제, 6문제 틀리는데, 동준이도 5문제, 6문제 정도 틀려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숙제를 안 해오고 다른 친구들과, 레벨을 맞출 수 있을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정말 바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가지는 과정인데, 그 수학은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네. 그래서 지금 이 개념 꼼꼼히 익히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 테스트로는 모의고사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까지 좀 먼저, 성공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니, 금요일 날 동준한테 네가 숙제 안 해왔으니 5페이지를 지정했어요. 요만큼은 여기까지 해왔다. 오늘 저도 숙제 때문에 어, 동,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하고요. 이게 한 2주 정도만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흐름이 있거든요. 안 하던 학생은 계속 안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뭐 좀 더 길게 하고, 네, 방학 동안에 좀 이거를 이루면 음, 그 최상위권 문제까지 동준이 유반 가장 먼저 도달한 학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도 이게 제일 음, 걱정이 돼서 음, 영어 학원이든 어디든 계속 숙제 안 해오는 것들을 제가 음, 계속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음. 이거를 음. 못 져줄 수가 없네 진짜. 일단 어머니, 제가 제시한 안이, 네. 좀 희망 가능성이 있으면 네. 요대로 좀 하고요. 그 네. 다음에 대신 이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숙제를 안 해서 수요일 날 가게 되면 몇 시에 뭐, 전 1시부터 수업을 하니까요. 뭐, 아무 때나 1시부터 그냥 7시 사이에 네. 아마 한 번이면 족할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을, 한번 예상하시고, 3시간이나 4시간 예상하시고, 시간은 어머니께서 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충분히 쉬었죠? 자, 그러면 나는 쉬었고 너네들은 문제를 풀었을 거야.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자, 65분에 63과 마이너스 65분에 16까지 나오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자, 얘가 굳이 뭐라고 했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라고 했어. 아까는 선생님이 알파가 베타보다 크게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예각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이제 탄젠트 알파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탄젠트 베타를 2라고 했을 때 얘와 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뭐 굳이 고민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얘가 너무 커서 150, 얘가 너무 작아서 30 하면 빼면 둔각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를 그냥 이번엔 T1, T2로 할게요. 1 플러스 T1, T2 이거는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면 절대값을 치면 되겠다. 그러면 봐봐. 만약 예각을 구하려고 했는데 둔각 150도가 나왔어. 그러면 탄젠트 150도와 그 여각인 탄젠트 30도 이걸 구해야 되잖아. 얘는 절대값은 갖고 확실히 부호만 다른 수가 확실하냐? 그치?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다른 수가 확실해. 왜냐하면 얘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30도잖아. 부호는 음수일 거야. 그쵸? 부호는 음수인데 그냥 탄젠트 30도로 나올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지금 그 절대값만 하면 이쪽 값을 구해도 요거의 탄젠트 값이 나올 거니까 만약 얘를 구했으면 절대값에 봤자 소용없지 그대로일 거고요. 그래서 예각이라고 하였으므로 반드시 절대값을 해주죠. 알겠죠?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두 개의 각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은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안전장치지, 안전장치.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얘에서 얘를 빼는 걸로 갈게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다. 1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건 양수 나온다. 얘가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가 돼서 양수가 되네. 1. 45도가 되겠네. 오케이? 이거는 연습해 봅시다. 이거 해봐. 109번. 109번. 더 꼴보기 싫었던 거. 수학 숙제 시키려고 자수시켰더니 수학제 금년에 영어 숙제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그랬거든. 야, 니네 영어 학원 선생님한테 나한테 말해. 나한테 빵 사오라고. 영어 선생님 왜 자습 안 시키냐고. 네, 이제 1월 말쯤에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엄청 갈굴 겁니다. 그 새끼는.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거 다 뿜어버릴 거야. 이제 걔 나한테 수강료 안 낼 거거든.
가공해라. 이 문제에서 얘가 문제풀이에 사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안 되죠. T1과 T2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얘가 세타는 절대값 1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분모분자에 15를 곱하기 했습니다. 착착 15를 곱하게 되면 얘는 15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 돼서 얘는 13분의 마이너스 13이니까 얘는 1이 되는 것이고 얘도 45도가 되겠네요. 근데 탄젠트 세타가 뭐 4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탄젠트 값은 1보다 큰 값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뭐죠?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그럼 1 플러스 16분의 25 시컨트 제곱 세타. 그럼 시컨트 제곱 세타가 16분의 41이 되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가 41분의 16이 되니까 어머 지저분하다. 코사인 세타는 41분의 4루트 41로 유리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짠짠짠. 대각공식 나왔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대각공식은 요 합에서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 2알파 쓱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 상상하시고요.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뭐죠? 2 사인 알파 얘는 되게 부담이 없죠.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그렇죠? 근데 알파 근데 지금 요게 부담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과정도 있고 근데 그 부담감은 마인드거든. 그거 좀 버려. 그냥 하면 된다. 하자. 먼저 여기다 쓸게요. 코사인 2알파가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까지는 이 정도 수준으로 빨리 갑니까? 이것까지는 빨리 도착했어요. 그리고 암기 안 돼도 그냥 이거 기억해서 사용합시다. 그래 얘가 한 번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가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를 넣어서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사인 2알파를 가지고 사인 제곱 이게 반각공식이에요. 사인 제곱 알파와 코사인 제곱 알파를 이항을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둘 다 똑같이 2예요. 만들었어 얘기해 보세요. 규진이 안 만들었죠? 빨리 만들어요. 새끼가. 우리 얘나야? 지금 암기된 바가 없으므로 얘랑 위치를 바꾸고 이걸 하라는 얘기야. 암기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야. 2로 나눠주면 이렇게 해서 얘를 완성할 수 있겠지. 이런 행동을 2번 다 해달라는 얘기야. 이거 구조 똑같지?
어디에 마이너스니? 코사인에 플러스. 그러면 탄젠트도 백악공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가 되겠지. 그 다음에 2 탄젠트 알파. 암기할 만한 가치는 있으나 많이 쓰지 않아요. 어떤 걸 더 많이 쓰냐면 탄젠트 이 알파는 코사인 2알파분의 사인 2알파. 잠깐만. 이거는 써요. 이거는 쓰고, 탄젠트에서 반각공식이 있거든요. 탄젠트 제곱 알파. 탄젠트 제곱 알파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탄젠트 제곱 알파를 여기서 뽑아냅니다. 2가 없어지겠네요.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로. 그러니까, 탄젠트 백악공식은 여기에서 뽑아내는데요. 여기에서 반각공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역시 사인 2알파 빼고 코사인 2알파를 이용하여 사인 제곱 알파와 코사인 제곱 알파, 탄젠트 제곱 알파 반각공식 3개가 다 나옵니다. 여기 한 개에서 다 나와요. 다음. 짠짠짠. 이거 했죠? 이거 했나? 안 했죠, 이거? 몇 사분면이냐? 2사분면. 사인은 양수냐, 음수냐? 근데 코사인 알파가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이므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이상한 값이 나와서 그래. 얘가 16분의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7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니까 2 곱하기 4분의 루트 7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므로 약분 하나 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3 루트 7이라는 값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됐고요. 코사인 2알파와 탄젠트 2알파는 여러분들이 구해주십시오. 탄젠트 2알파는 아까 약하게 처리됐어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2 탄젠트 알파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사인 알파까지 나왔으니까 탄젠트 알파가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위하여 마이너스 4분의 3과 마이너스 8분의 3 루트 7이니까 얘는 잠깐만요.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잘못했네. 얘가 4분의 루트 7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 요 탄젠트 알파는 요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해주세요, 둘 다. 잘 돼? 네가? 너도 이제 슬슬 위기감이 다가오고 있지. 너도 갈굼을 당할 것이다. 진짜 5분 쉬었다가 두 번째 주제 삼각함수의 합성 하겠습니다. 5분은 못 쉴 것 같고요. 2분만. 삼각함수의 합성이 사인 함수로의 합성과 코사인 함수로의 합성 두 가지가 있는데 코사인으로 합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왔을 때 시계 정리,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가 있었는데 오름차순 정리를 사용했어요. 난 그래서 나는 안 가르쳐줬어.
근데 가끔 확통을 하시는 분들은 오름차순 정리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냥 대충 낮은 차수부터 이렇게 적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확실히 내림차순 정리만 공부하면 돼요. 사인으로 합성도 사인으로의 합성만 공부해도 난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그럼 합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이냐? 지금 봐봐. 얘는 A 개수 사인 세타가 있지. 야, 선민아. 서운해. 핸드폰 가방에 넣어. 선민이 넌 나라만 바라봐야 돼. 알았지? 나만 바라봐. 어? 선민아 까꿍.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자, B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사인하고 코사인 두 개가 있는데 뿅 하고 촥 됐어요. 그래서 뭐가 됐죠? 사인이 됐죠. 근데 합성을 하려면요, 최소한 얘랑 얘가 똑같아야 돼요. 다른데 합성하려고 하면 빙신입니다. 같아야 돼요.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봐봐. 지금 동경이 그리고요, 사인 먼저 코사인 다음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경 T가 A, B가 되도록 좌표를 찍어볼게. 이 A, B가 2, 4분면이 될 수도 있고 3, 4분면이 될 수도 있지. 그냥 편의상 보기 편하게 2, 4분면에 있다고 해볼게요. T가 A, B예요. 그러면 요 아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요 각을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알파는 이 세타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A와 B로 만든 각이에요. 그러면 자 봐봐. 자, 지금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A 사인 세타와 A 코사인 세타라는 두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얘를 마른 오중에서 6집을 뽑아내듯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를 뽑아낼게요. 그럼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자, 너희들 눈에 얘가 그냥 A와 B로 보이면 안 돼. 그리고 얘는 B죠. 자, 얘가 뭐로 보여야 되는 거니? 보세요. 요것이 이겁니다. A는 이거예요. 뭐로 보여야 돼요? 코사인. 그쵸? 내가 찬빈이가 아름다운 선녀로 보이는 것처럼 얘가 코사인 알파로 보여야 됩니다. 그쵸? 찬빈씨? 찬빈아, 그렇지?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가르치고, 자, 바뀐 거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타타타. 네,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뭐가 될까요? 사인? 안 보이지? 나를 봐봐. 나를 봤다가 여기를 봐. 얘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여기가 B. 그럼 얘가 뭐라고? 사인 알파. 근데 어디 알파인가? 까꿍. 코사인 세타. 야야야야야야야야, 봐봐. 싸고 코사. 싸고 코사. 그러면 얘가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하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봐라. 만약에 얘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거는 루트 1제곱 플러스 1제곱하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대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놔두고요. 주로 이제 여기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루트 2지.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루트 2. 최대 최소로 갈 때는 이 알파는 뻗어는 보시자도 있는데요. 만약 이 알파를 정말 구해야 된다면 이 알파가 어떤 알파냐면 이 알파. 이 알파.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를 쓰고 싶니? 그냥 아니면 A와 B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니? 간단하게. 여기가 A고 얘가 B야.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A분의 B예요. 이런 거죠. 예, 탄젠트 알파가 1이네요. 그쵸? 그러면 알파는 45도. 그치? 여기 얘는 1, 4분면에 가기다. 내가 저건 2, 4분면에 놨지? 이건 1, 4분면에 가니까 45도 맞아요. 맞잖아. 1,1이 1, 4분면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는 근데 얘는 좀 어렵게 얘기했어. 코사인 알파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로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탄젠트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사인까지 다 써줬죠? 얘는 좀, 꼰대예요. 말을 많이 해요. 어른들 중에. 그치? 탄젠트 알파가 A분의 B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봐봐요. 얘랑 같아야 되고요. 동경을 만들 때 X좌표, 사인의 X좌표, 코사인의 Y좌표. 오케이?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어. 얘는 그 과정 이거 나중에 복습하시고요. 그 코사인으로 합성하라는 문제 나오면 다 버리세요. 만약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사인으로 합성하고 끝내주세요. 자, 지금 여기서 사인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그러면 공식을 여기다가 적어놓을게요.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한 다음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고요. 이때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흘려넘기지 마세요. 이 알파는 어떤 알파냐면 탄젠트 알파가 A분의 B가 되는 알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A와 B의 부호에 따라서 사분면이 결정이 되고 가격 크기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얘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 필요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하고요.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서 미안해요. 지금 여기서 아주 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같아요? 그럼 같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코사인 덧셈 정리를 이용하여. 그래서 얘가 얘네 보이니?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번에 코사인 3분의 파이를 좀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처리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요거랑 곱하면 얘가 이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3 사인 세타가 되어서 얘가 2분의 1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합성합시다. 덧셈 정리나 이런 거 사용한 다음에 세타 똑같이 만들어주고 합성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살짝 봐가지고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루트 얘는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이 루트가 되겠죠. 1이네요. 그리고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까지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알파까지 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봐라. 얘 몇 사분면의 각이냐?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1사분면의 각이지. 그런데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가 루트 3이 되겠네. 알파는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가 되고 이 자리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주세요. 음, 어. 니들 저기 그거 안 했지?
그 무리함수의 극한과 유리함수의 극한 계산형 문제 안 했지? 테스트. 테스트? 어. 이게 테스트 처음 한 개. 한 개만 그럼 그거 해야 될게요. 만들어놨으니까. 유해나? 규진아? 표현의 극한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규진아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약해. 일단 이거 복습하려고 하지 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부분 무리함수의 극한부터 지수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요 부분하고 상학함수의 극한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는 만약에 앞부분이 좀 흘려져 있다. 그럼 뒷부분 진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알파도 주기 하나 전체니까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 시간이 25초에서 30초 사이를 넘어가면 빙신입니다. 자, 먼저 얘는 y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얼마가 되죠? 3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얘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경이 루트 3 마이너스 1 해서 4사분면에 있고요. 이렇게 되면 루트 3 그럼 요거는 얘가 30도가 돼서 330도가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인 x 플러스 알파라고 하고 플러스 1인 거지. 그럼 얘가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배수 그러니까 수원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몸부림은 2 더하기 1이 절대값 2 더하기 1이 최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2 더하기 1이 최소값 이렇게 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알파가 필요 없다. 숙제는 여기까지 상학함 지금 봐봐요. 여기까지 해야 상학함수의 극한이 요 네 덧셈 정리와 합성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RPM은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62쪽?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시고